해? 그러면 나 한다. 12번부터 빠르게 한번 봐보자. 12번. 자, 12번. 2,1을 1,4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 이동한 거죠. 이건 점의 이동이고, 그거에서 직선 Y는 mx-5를 평행이동했대. 그럼 어떻게? Y 대신에 Y 빼기 3,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원래 직선과 일치하더라. 그럼 mx 플러스 m에다가 마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원래 직선은 뭐예요? mx 마이너스 5네요. 요거하고 같아야 된다. 따라서 m 값이 마 3 되시겠네. 마 3 이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 평행이동을 해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 놈을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했더니 왔다가 가는 거잖아. 움직여, 다시 올려, 떠니 일치한다는 얘기지. 그럼 뭐라 했었냐? 얘를 A 평행이동, B 평행이동 해서 원래 거랑 일치하면 결론이 뭐였어? A분의 B가 곧 뭐다? 기울기랑 같다. 요 개념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산도 안 하고 정답 마이너스 1분의 3 값이 기울기 m이랑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푸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직선과 일치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야, 그 안경을 받아와, 우민아. 최고는 여기 있어 지금? 이따 받아와. 자, 12번 했어요. 그 다음에 27번. 야, 진서야, 모른다며? 그거 질문 좀 해. 그거 어딨어 그거. 18번 그려. 자, 18번 1,k를 4,2k로 옮기는 평행이동은 뭐야?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K 이동하는 거네. 그거에서 포물선 블라블라를 옮기는데요. 자, 근데 쌤이 얘기했던 게 2차 함수 이동은 뭐의 이동이야? 뭐의 이동? 무슨 점의 이동? 꼭지점의 이동. 원의 이동은 뭐의 이동? 중심의. 우리 둘이 수업하니? 맞다, 서희야. 너 그 성적표 나왔니? 너 평균이 몇 점이야? 98점 넘어? 98점. 그래? 전 과목 98점 이상이면은 우리가 이제 장학금 주니까. 아무튼 뭐 했어? 원의 이동은 중심의 이동, 2차 함수의 이동은 꼭지점의 이동.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도형 이동으로 x 빼기 3, y 빼기 k 대입해도 되지만 만들어놔. 그냥 이렇게 표준형 일단 만들어 하고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7이니?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지? 4분의 1 빼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7이잖아. 그 요 놈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이동을 하면 3 더하고 k 더해요. 2분의 5, 4분의 17 플러스 k로 이동해 버린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저놈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17 플러스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선생님 여기 더 비효율적인데요? 아니 그냥 선생님 저는 x 빼기 3 대입하고 y 빼기 k 대입할래요. 이게 더 불편한데요? 아니 그거 내 말을 들어. 어쨌든 이렇게 연습해야 나중에 빛을 본다. 아시겠지?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이 문제에 한해서는 했더니 3x-5랑 접한대요. 접한다면 뭐야? 대입해서 D빵 가는 거지. D빵. 그래서 요거랑 3x-5랑 같다고 놔볼게. 3x-5 같다고 놔요. 자, 넘긴 다음에 D빵 쓰면 끝나겠지? 선생님 이거 계산해야겠니? 안 해도 되겠지? 넘긴 다음에 D는 0 쓰면 되겠죠? 계산은 생각할게. 자, 또 27번. 아니 진서야, 너 5페이지 질문 있는 거 아니었어?
그래요. 요셉이도 질문 있는 거 지금 빨리 보고선 질문 좀 하고. 자, 21번 다시 해볼게.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후 Y축 방향으로 1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X축에 대해 대칭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일단 바로 적용해봐. 바로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Y축 방향으로 1평이동을 하래. 그러면 Y 대신에 Y 빼기 1 대입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마 Y 플러스 1 이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 Y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되겠죠? 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괜찮겠지? 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플러스 6 되시겠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이 문제. 네, 선생님이 1번 문제를 두 번째 풀이를 해볼게요. 다시 2차 함수의 이동은 뭐의 이동이다? 꼭지점의 이동이다. 꼭지점의 이동. 자, 그래서 원래 거 2차 함수를 꼭지점을 한번 구해볼게. 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빼기 5네요. 그럼 요거 꼭지점이 마 2, 마 5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놈을 뭐하래? X축 대칭 이동하래. 그러면 어떻게 돼? Y만 뒤집히지. 그 다음에 Y축 1평 이동하래요. 마이너스 2, 6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근데 어떻게 돼? 잘 생각해봐. 요거를,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아래로 불러오거든? 얘를 지금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 시켜. 뒤집히지. 뒤집히니까 요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최고차원 개수는 마이너스 될 거고, 꼭지점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똑같죠? 이렇게? 괜찮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2번. 자, 2번은 선생님이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로 해볼게. Y축 방향으로 1평 이동하래요. 그러면 마이, 마5라는 꼭지점이 Y축으로 1평 이동하면 마이, 마4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시키래. X축 대칭 시키면 2, 마4로 바뀌겠지. 괜찮죠? 자, 생각을 해보자. 원래 2차 함수가 있어. 아래로 블록이야. 이거를 X축으로 거울 반사시켜. 그러면 얘는 최고차원 개수가 바뀔까 안 바뀔까? 어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선생님 말 이해했어? 얘는 아까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어.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뒤집히는 거지. 최고차원 개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얘는 요 놈을 뭐 하래 지금? X축 대칭이네 얘도. 얘도 뒤집히겠네. 얘들 Y축 대칭 이동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Y축 대칭하면? 안 바뀌지? Y축 대칭을 그냥 쓰면 되고, 얘는 그냥 X축 대칭이니까 얘도 뒤집힌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정석적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두 번째 정석 방법이야. 두 번째는, 자, Y축으로 1평 이동해. Y 대신에 Y 빼기 1 대2 더하기 4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축 대칭하고 하니까 Y만 마이너스 붙인 거야. 얘들아, 요거를 마 Y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Y만 뒤집는 거예요. Y만 이렇게. 이게 정석적인 방법. 해서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Y 이꼴 마 X제곱 마 4X 이렇게 되겠네. 맞겠지? 그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 뿔4? 마사 뿔4? 마사 뿔4. 여기 어디 뭐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니? 내가 X축 대칭인데 Y축 대칭했구나. X축 대칭이니까 Y만 뒤집는 거죠. Y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겠지? 자, 좋아. 자, 3번.
원점 대칭 이동한 후 역시 두 가지 풀이 선생님이 다 해줄게요. 원점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선생님 과정 그대로 써볼게. 이렇게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y 이꼴 x제곱 마 4x 마 1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표준점 정리하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되고 뿔 5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우리 지금 꼭지 좀 구해놨지? 아까 얼마나 마이 콤마 마오네요. 자, 요 놈을 원점 대칭해 일단. 그럼 어떻게 돼? 2,5 되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 루트니까. 그치? 하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평 이동해? 아, 요거 내가 2평 이동 안 했네. 마이너스 2평 이동. 여기다 마이너스 2평 이동 하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평 이동을 안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다. 이게 될 거고. 자, 요거를 x축으로 2평, 마2평 이동하면 0,5 되겠네. 0,5. 맞죠? 자, 하고 원점 대칭 뭐야 이거 마이크 배터리 다 나갔나? 0,5가 되는데, 자, 원점 대칭을 하면 잘 생각해봐. 지금 원래 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원점 대칭을 하면 얘는 무슨 볼록 될까? 한번 생각해봐. 원점 대칭하면 무슨 볼록 되니? 지금 상상이 돼? 선생님 원점 대칭 좀 상상이 안 되면 몇 도 회전하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어요. 몇 도. 몇 도야, 몇 도. 그치.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다고 하면서 알려줬었잖아. 그치. 180도 회전이야. 180도 회전. 그러니까 원래 거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돌려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볼록성이 뒤집어지는 거야. 따라서 정답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0제곱 플러스 5래. 이렇게 갖게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 풀어보는 게 좋겠죠. 두 가지 방법 다. 맞죠? 지금 이거 뭐 하나 정도만 적어보면 좋겠지? 몇 번 적을까? 몇 번으로? 3번 적어봐. 3번 적어봐. 두 가지 풀. 되셨죠? 자, 27번 봅시다. 마상코마 마치를 y축 대칭 시키면 x만 뒤집히겠네. 그런 점이 그 위의 점이다. 뭐 대입하면 되죠. x에다 2, 2a, y는 35, y에다 마이너스 7 대입하는 거지. 더하기 2a 제곱. 그러니까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풀면 되겠지? 그 다음에 27번 했고 32번 자, 직선 kx 플러스 7을 원점 대칭 시킨 직선이 일단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겠네. 원점 대칭이니까. 했죠? 그게 그 원의 넓이를 2등분한데 원넓이 2등분 우리 이미 해봤잖아. 언제야? 원넓이 2등분 하려면 이 직선이 어디 지나야 돼? 중심 지나야 돼. 중심 바로 구해볼게. 중심이 얼마야? 마 3, 마일이죠. 표준형 만드는 거 바로 암산으로 중심 바로 구할 수 있어야지. 이거 지난다. 대입하면 끝나죠? 1은 3k 플러스 7. k 값 마 2겠네. 구하시면 되겠다. 32번 했고요. 37. 기다려줄게. 자, 요 원을 x축 대칭 이동시킨 후 x축 방향으로 1평이동해라. 원이네. 점의 이동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우변에도 1더니까 이렇게 되겠네. 중심이 0,마일이고 반지름 1짜리예요. 요 놈을 x축 대칭시켜. 그러면 y만 뒤집히겠네. 그러고 x축으로 1평이동해. 1,1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 맞지? 얘들아,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평행 이동시키든 대칭 이동시키든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놈이 mx 플러스 3하고 접한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꼴 1의 제곱인데 얘가 y는 mx 더하기 3하고 접한다. 어떻게 풀면 돼? 대입한 다음에 D0 쓰면 돼. 근데 이번에는 D와 스몰 d와 스몰 r 간의 관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좀 해볼게. 접하는 상황이잖아. 중심이 1,1이에요. 그거로부터 접하는 상황이면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누구랑? 반지름인 R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해볼게. 자, 이 직선이 mx 일반형으로 써야 돼. mx-y 더하기 3은 이꼴 0이에요. 그러면 거리 공식 써볼게.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1 대입하면 m-1 플러스 3이니까 요거의 절대값 되겠다. 이게 얼마야 돼? 반지름인 1이 되어야겠죠. 1. 요거 푸시자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m 플러스 2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양변 우리 절대값 있을 때는 항상 제곱해서 푸는 거 많이 해봤죠? 제곱하면 플러스 4 이꼴 m제곱 플러스 1 되니까 m제곱 지워지고서 m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구했어요. 되겠지? 맞죠? 정리 잘 하시고 질문 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요셉이 질문해도 돼. 늦게 왔잖아. 해오긴 했나? 아하. 우리 이따가 클린 시간에 좀 숙제 점검 좀 하자니? 얘기 좀 하고 다들. 자, 45번. 이제서 조금 재밌는 문제 나왔지? 여태까지는 뭐 그냥 초등학생 문제고 2x-y 플러스 4는 0을 a,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지금 이 직선을 2x-y 플러스 4는 0이라고 준 거야. 근데 요 놈을 어떤 점이 있대. a, 0. 네, 조금 극단적으로 뭐 여기를 a, 0이라고 해볼게. 이거에 대해서 대칭 시켜달래. 대칭. 그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여러분, 이 직선을 대칭시킨다는 건 뭘까? 어떻게 대칭시키지 이거? 직선 대칭.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래. 이거 상상이 돼? 상상돼? 야, 이거부터 해보자. 이 점 A라는 점을 P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그 점은 상상이 돼? 요거 돼야 안 돼? 되지? 어떻게 한다고? 요거에 대해서 건너뛰면 돼. 이렇게 건너뛰게끔 A'을 잡는 거야. 맞죠? 근데 직선이란 건 뭐니?
점을 그냥 무순히 찍은 거야. 점을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각 점을 그냥 얘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를 그냥 쭉 연결하면 돼. 맞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각적으로는 안 들어올지라도 대칭 이동의 방법은 지금 안 거잖아. 그치? 맞니? 나만 안 거니?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안 거니? 이해됐어요? 방법이 이해됐지? 요 방법을 쓰자는 거야. 그래서 요거 위에 점 x, y가 있다고 쳐봐. x, y가 를 a, 0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면 어떤 점이 되냐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점을 x', y'이라고 해볼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하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돼? 여러분 잘 들어봐. 결국에 이 x', y'들이 다 어디에 찍히냐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찍히는 뭐야? 어떤 흔적을 찾고 싶은 거야. 걔가 어떤 도형이 되느냐. 근데 일단 어떤 도형인지는 알지. 직선 점에다 대칭하면 당연히 무슨 선 되겠어. 당연히 직선이겠죠. 일단 직선일 건데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 이거를 구해서 뭐 할 거냐. X'과 Y'의 관계식을 끌어내고 싶은 거야. 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저거 얘기 들었죠? Y는 X 플러스 3이란 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 X좌표에다가 3 더해서 Y좌표 찍으세요. 이런 뜻인 거야. X와 Y의 관계식인 거지. 맞지? 그런 점들 다 찍어라.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란 거는 두 미지수 간의 관계식을 뜻하는 거야. 관계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뭔 뜻이야? 제곱한 거 2개 더해서 9대는 애들만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걸 모아보니까 반지름 3짜리 원이 됐던 거고. 이해되겠지? 자, 해서 목적 자체는 일단 설정이 됐죠? 그럼 해볼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지금 중점이 a, 0이다 밖에 몰라. 그 써볼게. 자, x 더하기 x 프라임의 절반이 일단 a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y 프라임의 절반이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식을 끌어볼게. x 플러스 x 프라임이 2a이고 y 더하기 y 프라임이 빵이야. 자, 여기까지 됐어. 우리의 목적은 뭐다? x 프라임과 y 프라임 관계식 끌어내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써먹어야 되느냐? 아직 안 써먹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뭘까? 요거. 얘가 어떤 점이야? 얘 땡땡점. 두 글자. 어떤 점? 동그라미. 초성. 무슨 점? x, y는 이 직선 땡땡점. 이응이응점. 위의점. 위의점이잖아. 위의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쓰는 거야. 해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조건은 2x-y 더하기 4 = 제로다를 써먹을 거예요. 해서 요거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x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야. 조금 어렵죠? 뭔 소린지 확 와닿진 않아. 그래서 이건 많이 해봐야 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거 참 좀 헷갈렸던 것 같아.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집어넣어보면 x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지. 2a-x 프라임.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프라임 집어넣어요. 더하기 4는 0돼.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2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그리고 상수항 4a 더하기 4 = 제로다라는 관계식이 드디어 나온 거야. 우리 목적 달성했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얻었어요. 여전히 일단 직선이네. 직선. 근데 그 놈이 지금 뭐래? 이거 몇 번이야? 45번. 그 놈이 2x 더하기 by 더하기 10이래요. 일단 2x로 맞춰줘야겠네.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볼게.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 제로다. 이 관계식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프라임은 떼도 돼. 프라임은 이제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이러한 직선이다.
근데 요 놈이 지금 누구랑 같대? EX 어딨어? EX 플러스 BY 플러스 10이랑 같대. 결론이 뭐니? 마이너스 1이랑 B랑 같아야 되고 마사의 마이너스 4랑 10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정리하시고 쌤이 복귀 한 번 더 해줄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한번 흐름 다시 한번 볼게. 이 직선을 A,0에 대해서 점 대칭해달라. 일단은 당연히 대칭시켜도 직선인 건 되겠지. 원도 점 대칭시키면 원일 거야. 원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 그럼 원으로 넘어가겠지. 이렇게. 일단은 모양 자체는 안 바뀌는데 그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어쨌든 이 직선을 대칭시킨다는 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각각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넘긴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점 x, y 임의로 잡아버리고 그게 a, 0에 대해서 어떤 점으로 넘어가는지 임의의 x', y''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곧 다 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점이 요거다밖에 없으니까 써서 정리를 일단 했어. 근데 써먹어야 되는 건 얘가 요거 위의 점이기 때문에 위의 점씩 대입해서 여기다 x, y를 정리해서 대입하면 x', y''만 식이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목적인 x', y' 관계식이 구해지고 끝난다는 얘기죠. 괜찮죠? 좋아요. 오늘 수업 태도들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진서도 끄덕끄덕하고 웬일이야. 자, y는 2x 플러스 a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시키네. 이건 너무 쉽지? y는 마이너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y는 x 대칭은 뭐다? x와 y좌표가 바뀌는 거야. a, b가 b, a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바뀌는데 마이너스 붙이면서. 그러니까 a, b를 y는 x 대칭시키면 b, a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마비, 마A가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왜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죠. 특히나 우리 이제 공통사투 이제 기말 범위가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 그때 이 y는 x 대칭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x, y 좌표가 바뀌는 놈이다. 되겠죠? 그때 이제 역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좀 강조를 하게 돼. 자, 어쨌든 요 놈 대칭시켜.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y 대신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 그쵸? 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정리를 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a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놈이 bx-3이다. 끝났죠? bx-3. 그래서 2분의 1이 b고 2분의 a가 -3이다 드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칭이동은 개념만 돼 있으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역시나 메인은 언제나 어디다? 직방 원방이다. 직방 원방. 도형이동은 도구일 뿐이야. 문제푸는. 자, 요거를 y는 4x-1에 대칭시켜라. 이렇게 나와있네. 자,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 한 거 그대로 할 거야. 그대로. 이번에는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든. 걔는 어떤 도형이 될까? 직선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래. 무슨 도형 될 것 같아? 무슨 도형 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봐봐. 아니 대칭이란 게 뭐야? 대칭이란 게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울. 직선을 거울에 반사시키면 걔가 곡선이 되니? 아니잖아. 직선은 무조건 평행이동하든 대칭이동하든 직선은 직선이야. 원은 원이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놈 대칭시키면 직선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됐는데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요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요 y는 4x-1 있죠. 뭐 잘 모르겠어. 잘 모르지만
y는 4x-1을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수직 2등분인 게 키포인트지. 맞죠? 아까랑 똑같이 풀어볼게.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 y를 대칭시켜서 만든 x', y' 사이에 뭐를 구하자? 관계식을 구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딱 요 문제까지만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감이 조금 올 것 같아. 두 문제나 풀어봤으니까 오늘 잘 듣다가 또 칭찬하니까 부끄러져. 어? 됐니? 잘 들어봐. 야, 봄이야, 뭐 진서 보고 뺏겨왔네 뭐네 뭐 그렇게 할 자격이 없지. 졸고 뭐 피아노 4시간 치다 와가지고 숙제도 안 해오고. 자, 혹시 너도 예체능 쪽으로 가려고? 경쟁하는 거야, 진서랑? 여기 체육 쪽 여자랑 이렇게 하려고? 아크로바틱 하는 여자랑? 아니지? 그거 넘보지 마. 왜 남의 친구 거를 뺏고 그래. 자, 이거 봐봐. 직선에 대한 대칭은 수직 2등분이 키포인트다. 맞죠? 수직 2등분. 그럼 어떻게? 4x-1이랑 일단 수직이다 먼저 써볼게. 자, x 빼기 x 프라임 분의 y 빼기 y 프라임이 요놈 기울기인데 걔가 4랑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 일단 요렇게 맞겠죠. 하고 또 뭐 써야 돼? 중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지. 중점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콤마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누구 위의 점이야? 4x 마이너스 1 위의 점. 맞죠? 또 뭐 써야 돼? 우리 아까 요거 하나 더 쓰기로 했지? x, y는 저거 위의 점이니까 뭐까지?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을 만족을 한다. 세 가지를 결합해서 풀어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요거 x자로 정리해볼게. 4분의 마이너스 1로 보고 x자 곱해볼게요. 4y 마이너스 4y 프라임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것도 대입해볼게.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는 4 곱하면 2배의 x 플러스 x 프라임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해서 요거 두 개를 잘 연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얻어내는 게 이제 목적이다라는 얘기지. 되겠죠? 자,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연립 좀 해서 정리해서 한번 대입해봐. 관계식이 나오나. 자, 봐봐. 어렵지? 해낸 사람 있니? 서희 보고 물어보는 거야. 했어? 어려워. 이거 연립해봤니? 지금 해보려고 했지? 좀 그렇지. 그렇다는 게 공감이 돼? 왜 그러냐면 너네 보통 뭐 이게 하려면 어쨌든 y에 대입해야 되니까 y는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섞여있는 미지수가 x 프라임, y 프라임도 있지만 x도 섞여 있어요. 그거부터가 짜증나는 거야. 근데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거 두 가지 풀이를 할 거야. 지금 하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 정리해볼게. y로 정리해볼게. y는 넘긴 다음에 4 나누죠. 4분의 그냥 통째로 쓰자. 4분의 4y 프라임 더하기 x 프라임 빼기 x 이렇게 돼. y가 일단 이렇게 됐어. 자, 그러고 요거 정리해볼게.
잘 째려봐. y는 하고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4x x 프라임 그리고 y 프라임 들어있어요. 두 개 같다고 넣을 수 있죠. 두 개 같다고. y는 4x 좀 맞춰서 써줄게. 마이너스 y 프라임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4x 프라임 플러스 4x 이렇게 돼. 이거 두 개 같다고 넣으면 되겠지. 두 개 같다고. 두 개 같다고 나와. 그래서 양변에 4 곱해볼게요. 그러면 4y 프라임 좌변 x 프라임 마이너스 x 이꼴 뭐가 돼? 이거 4배 곱하니까 마이너스 4y 프라임 플러스 16x 프라임 플러스 16x 이렇게 되겠지. 해서 x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x를 넘긴 다음에 나누면 17분의 얼마 되니? 넘기고 나누면 17분의 8y 프라임 8y 프라임이고 x 프라임 얼마야? 마이너스 15x 프라임 이렇게 되게 돼. x가 표현됐죠. x 프라임 y 프라임. 이 대입하면 y 프라임도 표현되겠죠? y도 y 프라임으로 맞죠?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y도 y 프라임 x 프라임으로 표현될 거야. 해서 대입하면 돼. 인데 연락 어렵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풀이가 정답이야. 잘 들으세요. 자, 요거 일단 이 방식 어렵더라도 살짝 그냥 겉핥기로 이해는 됐지. 어떤 느낌이 그냥 겉핥기로. 요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못해도 돼.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 자, y는 4x-1이 있어. 걔에다가 ax-2y 플러스 5는 0을 대칭했더니 뭐가 됐대? 지금 문제에서 뭐가 됐대? 뭐가 됐대? 자기 자신이 됐대. 생각해봐. 이거 하고 끝날 거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 시간. 직선을 얘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거야. 어떤 상황일까? 어때? 뭐 말해봐.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치일 수가 없지. 일치도 돼. 근데 지금 이 직선이 ax-2y 플러스 5란 말이야. 그럼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y절편이 2분의 5잖아.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일단 다른 직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얘 대칭 이동하면 이런 직선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거울 반사시키니까. 이게 거울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냐는 얘기야.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 거울에다 반사시켜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언제예요? 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맞아? 이걸 대칭해봐. 자기 자신이 되지. 그치?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건 수직이라는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바로 끝나지? 기울기가 요놈이 y는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5죠. 따라서 정답을 그냥 어떻게 풀면 돼? 2분의 a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지. 기울기 4짜리랑 수직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푸는 문제였다. 쉬었다가 할게. 정리하시고.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자, 두 점 a-2,3하고 b 1,1 있어요. 마이너스 2,3 1,1 그리고 조금만 과장해서 그릴게. b가 여기다 해볼게. 자,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거의 밑줄. x축 위 밑줄. x축 위에요. x축 위. 요 p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럴 때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해라. 요거야. 자, 쌤이 최대 최소는 보통 예쁜 데서 생긴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 점 P가 예쁜 점이 아니고서야 이 최대 최소를 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런데 무수히 많잖아요. 대체
예쁜 곳은 어디라는 거야? 대체 예쁜 곳은 어디야?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거 언제 최소가 될까? 그냥 여러분 일단 음미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 어떻게 되면 좀 최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좀 돼? 안 되지. 그치? 다 이런 거잖아. 언제 최소인지 잘은 안 보이죠?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X축 위의 점이잖아. 요거를 점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게. 이렇게 B'. 그럼 대칭 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요 두 길이는 같죠? 맞겠지? 그러니까 AP 더하기 BP는 AP 플러스 B'P랑 같아요. 일단 요거 이해되니? BP랑 B'P랑 같을 거니까. 근데 얘는 언제 최소가 되느냐? AP 플러스 B'P 이거 두 개 더한 거 언제 최소돼요? 쭉 이었을 때 최소되죠. 쭉 이었을 때. 그치? A, B'이 최소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의 방식에서 이거는 또 언제야? 언제? P는 직선 AB랑 직선 AB'이랑 X축이 만나는 점이지. 즉 X절편 구하면 그 최소가 되는 P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원리에 입각해서 응용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되냐? 선생님 대체 왜 B를 대칭하는데요? 첫 번째 의문점 왜 A가 아니고 B인가요? 두 번째 의문점 뭐 들면 좀 좋을까? 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나요? 선생님 Y축 하면 안 되나요? Y는 X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말 이해돼?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돼. 이게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응용이 돼도 풀 수 있는 거야. 원리를 아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 A냐 B냐? 라는 거야. 요거에 대한 답변은 상관없다. 노상관. A를 대칭 이동했어도 돼요. 봐볼까? 자, A 있어. B 있어. A를 대칭시켜. 그러면 A'로 이렇게 옮겨지겠네? 따라서 AP 플러스 BP나 A' 플러스 BP나 같죠? 어쨌든 최소는 A', B 이은 게 맞다는 얘기지. 답은 똑같아. 이해되시겠니? 괜찮죠? 누구를 대칭 이동해도 상관없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야. 자, 두 번째. 대체 왜 이 문제에 한해서 대체 왜 X축 대칭을 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 그 이유는 선생님 아까 밑줄치라고 했던 게 뭐니? 뭐지 처음 읽을 때? 뭐 밑줄치라 했지? P가 X축 위의 점이라는 거 밑줄치라 했지? 그게 포인트야. P가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동점이죠. 그래서 요게 대칭의 기준선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는 거다. 자, 적어봅시다. 여기까지. 자, 그럼 요 문제 봐봐. 56번. 자, A, B가 고정돼 있어. P는 무슨 축 위의 점이래? Y축 위의 점. Q는 네, 아직 적고 있니? 조금 기다려줄까? 다 됐어? P는 Y축 위의 점, Q는 X축 위의 동점이야. 동점이 이번엔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소값 구해달래. 자, 잘 생각해봐. 우리는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이렇다는 거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구했어? 왜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었어? 아니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는 거리를 구할 수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을 수직선에서 구하는 걸 할 줄 아니까 수직선 두 개의 결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야. 뭘 통해서? 아는 걸 통해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지. 그게 항상 인류의 발전 방법이에요. 마찬가지야. 하나,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됐어. 근데 동점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 그렇다고 풀이가 달라지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걸 계속 뚫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는 문제잖아? 어떻게 풀지? 안 풀어봤는데 어떻게 풀지? 평생 못 풀어. 평생. 내가 뚫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체 저걸 어떻게 풀까? 두 개가 생겼어?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 하나만 처리해봐요. 하나만. 원리가 뭐였니? 얘가 y축 위의 점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었지 아까. 맞죠? A'으로 얼마야? 마일, 4지. 또 Q는 X축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애지. 그러니까 이게 또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거야. B를 또 대칭시켜요. 어디에다가? X축에다가 대칭시켜. B 프라임 돼. 5, 마이 돼. 그러면 원리에 의해서, 아까 원리에 의해서 요 길이랑 같죠. 지금 내가 구하는 건 이거 더하기 요건데 이 길이랑 같단 말이야. 또 요 길이랑 같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인 거야. 최소가 언제겠어? 쭉 이은 거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준만 잘 잡혔으면 된다는 거지. 기준만. 되겠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AP는 A'P랑 같고 PQ는 그냥 PQ, QB는 QB'이랑 같고. 근데 요 놈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더라? A', B'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라는 얘기지. 정답이 될 때가 언제야? 쭉 이었을 때 라는 얘기죠. 그럼 최소가 되는 P의 위치는 딱 여기고 딱 여기다 라는 얘기죠. 자, 언제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 언제 최소 되는 거야? 언제? 직선 A', B', E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QP일 때, QP일 때가 최소인 거죠. 되시겠지? 그래서 그 최소가 되는 위치에 P좌표, Q좌표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이 PQ 좌표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직선 방정식 구해서 X좌표, Y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조금 해봤지? 봐볼게. A-1,3이 있고 B 5,2가 있대. 마이너스 1,3 뭐 대충 찍고 B 5,2 뭐 대충 찍었어.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바꾸자. 5,6 정도로 바꾸자. 요즘 이렇게 있어요. 근데 BP는 2를 만족하는 점 P가 있대. 얘들아 여기 일단 볼까? BP가 2래. BP가 2. P는 임의의 점이야. 정해지지 않은 점인데 B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이 P래. 이게 뭘 뜻할까? 뭘 뜻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2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죠, 원. 원인 거야, 원. P는 중심이 B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의 점이에요. 맞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해서 B가 있을 때 이렇게 반지름 2짜리 원이 있는 거야. 그 위에 P가 박혀 있는 거야. 그 위에.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Q는 X축 위의 점이래. X축 위의 점?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Q가
그러할 때 AQ 플러스 QP의 최소가 언제냐라고 묻고 있어. AQ 플러스 QP의 최소가 언제냐라는 거지. 야, 우리 이거 풀어보지 않았니? 이 동그라미만 없으면 풀어본 거잖아. 방금 푼 거잖아. 근데 못 푼다니까 애들이? 왜 그래? 문제만 기대니까 못 푸는 거야. 봤던 문제 아니면 못 푸는 거야. 그냥 응용력이 제로인 거지. 그러니까 일정 이상 실력이 못 넣는다고. 아무리 문제를 풀어봐라. 수학이 잘해지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겠니? 특별한 건 생각보다 없어. 수학에는. 어떻게 내가 배운 거로 이거를 바라보느냐를 연습하는 게 평소에 얼마나 돼 있느냐가 문제풀이의 역량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니? 방금 배운 대로만 얘기해봐. 확실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겠어? 누구 대칭해야 돼? 어떤 점? 점 이름이 P죠, P. P를 무슨 축에 대칭시켜야겠어? X축에 대칭시켜야겠지. 그게 원리였잖아. 근데 P가 원이잖아요. 대칭하면 뭐야? 원이지. 원을 X축 대칭시키란 얘기야. 대칭시켜. 근데 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뭐의 이동이다? 중심의 이동이다. 세 다 알려줬잖아. 바로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B' 찍어. 5, 마 6이 돼. 이렇게. 거기에 반지름 2짜리는 원이 이렇게 옮겨져 버리는 거지. P'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면 AQ 플러스 QP는 뭐랑 같아요? AQ 플러스 QP'랑 같죠. 요거랑. 그거의 최소는 언제야? 요때지. 중심 지날 때. 이것도 배웠지? 점으로부터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언제다? 그냥 중심까지 이은 거에 D에다가 R 더한 게 최대, R 뺀 게 최소. 문제풀이가 끝났어요. 따라서 정답이 뭐냐? AB 있죠? AB 프라임 거리에다가 반지름 2 빼면 정답이야. 너무 쉽지? 까고 보니까. 맞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풀이가 지금? 조금 안 된 사람. 무려 작년 기출이라니까? 광복 기출. 이해됐니? 이 풀이? 그지? 여러분,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문제를 연락 풀어. 물론 이런 거 겪어볼 수 있겠지. 겪어볼 수 있지만 안 겪어보면 어떡할 건데? 라는 얘기야. 배운 개념 가지고 어떻게 풀 건가. 결국에 어려운 문제라는 건 기본 개념 여러 개가 결합되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 어려운 문제라는 건 특별한 사고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어요. 좀 직관이나. 그런 문제들보다도 이런 문제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내 말이 공감되죠? 이런 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에 이거 100번 뭐 아무리 문제집 풀어봐라 못 푼다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나랑 수업하는 시간보다는 그래도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혼자 공부할 때 한 문제를 이거 지금 이 유형의 특징이 뭐예요? 그 유형이 다 같은 유형이니까 모아놨잖아.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냥 풀고 답 맞추고 개념 적용됐네? 틀렸네? 봤네? 이해되네? 이게 아니라니까. 이 유형 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한 유형에. 이게 다 똑같은 꿰뚫는 원리가 뭔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져. 그런 게 이런 거였지. 그치?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끝났고 세윤아 집합을 좀 나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프린트를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좀 풀고 있어봐. 워크브이랑 이거 해가지고 집합까지는 좀 나가야 돼. 이 집합 약간 살짝 성격이 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수2의 중반부 이제 후반부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딱 절반 했고 도형에 대해서 좀 다뤘고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간다. 자, 이렇게 돼 있어. 내 거 어디 갔냐? 자,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만 골라봐. 잘생긴 사람 누구 있어? 잘생긴 사람 여기서 잘생긴 사람 없어? 성형이 있잖아. 성형이 쪼개? 예쁜 사람 누구야? 아, 있잖아. 한 명 있잖아. 한 명 여기 제일 예쁜 사람. 사실 셋 다 예쁘지? 셋 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어때요? 지 맘대로지, 지 맘대로. 기준이 없지. 맞죠? 근데 나이가 17살인 사람 어때? 6명 다 되지. 그치? 이건 기준이 있죠? 그래서 집합이란 게 뭐냐? 집합이 대체 뭐예요? 여러분, 집합 이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란 거야. 모임인데 기준이 정확한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되겠지. 자, 근데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의 표현 방법.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말에 그냥 뜻이 다 들어있죠? 개수, 비교, 수치, 대입처럼. 원소 나열은 뭐야? 원소를 나열해라. 조건 제시법은 뭐야? 조건을 제시해라. 이런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 반에 17살이 5명이구나. 서희는 16살이지. 17살인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태희, 규원이, 요셉이, 진서, 보민이 이렇게 딱 모여지겠죠? 그 각각을 원소라고 해.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얘기를 해요. 소문자 A, B, C, D, 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모임의 이름은 보통은 대문자 A, B, C, D를 써요.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원소가 이 모임에 들어있는 애들이면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삼지차. 이렇게. 예를 들면 뭐야? 보민이는 그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셔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이 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어떤 집합 A가 자, 이렇게 써져 있어. 1, 2, 3, 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수들의 모임이라고 그냥 얘기해주면 좋을까? 그렇지. 자연수들의 모임, 즉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수히 원소를 다 쓰는 거죠. 근데 우리 규칙이 좀 있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을 때, 원소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그냥 콤마하고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약속이야. 이렇게. 어렵지 않겠지? 또 뭐 있을까? 우리 6의 약수 모임 한번 해볼까? 6의 약수? 1, 2, 3, 6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괜찮죠? 또 짝수들의 모임 2, 4, 6, 땡땡땡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원소나열법. 그럼 조건제시법은 뭐냐? 똑같은 집합을 쌤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볼게. 자, 조건제시법은 약속이 있어. 일단 x 바 x 이렇게 써요. x 바 x는 자연수.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놈들이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을 모아라. 얘들을 모아라. 근데 그 놈들의 성질은 뭐야?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게 어떤 애들을 모르는 거야? 그 애들의 성질을 요 바 뒤에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x 바 x는 이런 식으로 읽어요. x 바 x는 자연수. 그럼 요 집합이랑 똑같은 집합이죠? 맞지? 자, 또 요 두 번째 집합 해볼게. 6의 약수 어떻게 표현해볼까? x 바 x는 6의 약수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열하는 거를 좀 귀찮으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조건제시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 또 마지막 집합, 짝수 집합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x 바 x는 짝수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로 정해진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봐봐. 2k 바 이렇게 돼 있는데 k는 자연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쌤이 지금 여기서 규칙을 알려줬어요. 있는 규칙. 얘들을 모으는 거야. 이 k라는 숫자들을 모으는데 그 k의 성질은 어디 들어있어? 여기 있는 거야. k에 1, 2, 3,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4, 6, 8, 10 이렇게 나오지? 짝수 집합이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괜찮니? 좋아요. 요거 일단 적어볼까? 요거 조건제시법. 요거 하나 예시만 잘 들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조건제시법 요거만 딱 적어주면
규칙이 딱 완성되어 있죠. 원선할법은 뭐 워낙 쉬워가지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 서희야? 미안해. 너무 관심 줘서 미안해. 선생님이 서희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 항상 궁금한 게 서희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외출 준비? 1시간? 화장까지 해가지고 머리 요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 아니, 내가 항상 궁금해. 이 머리를 직접 이렇게 만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근데 저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자들이 잘 아나? 항상 이렇게 머리 본인만의 이렇게 스타일이 있더라고. 여기 좀 뭐라 해야 돼? 저런 거야? 첫피뱅이라니? 저런 거 맞아? 아니야? 그래? 나 의도한 줄 알았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 시스루로. 아니구나. 미안. 이제 그만할게. 이거 화날 것 같다. 그거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15일날 나오라니까. 다시 공지할게. 8, 9, 10 방학이야. 8, 9, 10 방학이고 15, 17은 정상 수업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램이라는 거는 그냥 그림을 뜻해. 그림? 어떤 그림. 벤다이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별거 없어. 그냥 원으로 표현한 다음에 뭐 1, 2, 3, 6 6의 약수 표현해라? 그럼 1, 2, 3, 6 그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거 초등학생 거지? 아무것도 어렵지 않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6번 보세요. 6번 2페이지 6번 두 집합이 있어. 자, 둘 다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네. A는 X바 하고선 누굴 모아달래?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달래. 그럼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 4 이렇게 되는 거야. 1, 4 되겠지? 해서 1은 A의 원소겠죠. 그리고 마사는 A의 원소가 아니지. 그래서 요거는 그어버리는데 등호랑 똑같아.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도 한번 봐볼게. B는 X제곱이 9보다 작은 애들 모아달래. 근데 정수 모아달라고 하네? 정수? 그럼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얘 마3부터 3까지니까 마2, 마1, 0, 1,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3번에 마이너스 2는 B의 원소가 맞네요. 그 다음 3은 원소가 아니죠? 그어버리면 되겠다. 아주 쉽지. 아직까지는 되시겠죠? 자, 8번 집합 A를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려면 그냥 2, 3, 5, 7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X바 X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 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거 2, 3, 5, 7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지. 7 이하의 소수.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야.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뭐라고 해도 돼. 8 이하의 소수라고 해도 똑같은 거야. 맞죠? 9 이하의 소수도 되지. 10 이하의 소수도 돼. 11 미만의 소수라고 표현해도 돼요. 맞겠죠? 그래서 표현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집합의 표현 중에서 약속이 있는데 뭐 간단한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중복이 돼. 이거는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취급해요. 이렇게 두 개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쓴다. 알겠지? 중복되는 거는 두 개로 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쓴다 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자, 기본적인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자, 그 10번 봐볼게. 10번. 쌤이 알려준 약속만 잘 지키면 돼. 자, A는 일단 2, 4, 6, 8로 원소날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9의 양의 합수래? 그럼 뭐야? 1, 3, 9 이렇게 되겠네? 근데 C가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거든? 자, 요거 뭔 뜻인가 한번 좀 이해 좀 해볼게. 자, 어떻게? 우리 규칙대로 누구를 모으는 거야? 얘들을 모으는 거야, 얘들의 모임인데 그거의 성질은 뭐야? X는 A에서만 뽑아오고 Y는 B에서만 뽑아와라, 이런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A에서 뽑고 B에서 뽑아서 더한 애들을 모은 게 C다.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럼 C 표현해 볼게. 뭐 되겠어요? 자, 일단 2 하나 기준 잡아. 요거 A에서 2 하나 기준 잡고 1, 3, 9 더해봐. 3, 5, 11 일단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맞죠? 그 다음에 4 기준 잡아. 1, 3, 9 더해. 5, 7, 13 이렇게 되겠네. 또 6 기준 잡아. 7, 9, 15. 마지막 8 기준 잡고 1, 3, 9 더해봐. 9, 11, 17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왔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써준다. 3, 5, 7, 9, 11, 13, 15, 17 이게 정답 되겠죠. 그치?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써준다라는 얘기야.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원소날법에서 예를 들어봤듯이 요 첫 번째 집합 있죠. 요 집합 1, 2, 3, 요 자연수 집합. 자연수 집합은 이 원소들의 개수가 몇 개야? 무한개지, 무한개? 셀 수가 없지. 근데 유계약수 집합은 어때요? 원소 개수를 우리가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4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집합 자체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당연히 뭐 가지고만 따지겠어? 유한집합 가지고만 원소 개수를 세워주겠지. 그래서 그 집합의 원소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명명을 하느냐? NA, A라고 약속을 해요. 넘버의 약자야. NA가 그냥 집합의 원소 개수다. 예를 들면 유기약수 집합은 NA가 얼마야? 그냥 4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혹시? 괜찮죠? 자, 그리고 원소 개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완전히 비어있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집합이라고 해. 빌공짜, 한자 빌공짜를 써가지고 공집합이라고 하고, 비어있는 게 뭐야? 비어있는 거? 완전 empty지? empty set이라고 해.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영어로 읽을 땐 요건 파이라고 읽어. 파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파이랑 똑같아. 그 파이가 2개야, 2개. 공집합 기호는 파이다. 되시거니? 해서 요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괜찮겠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14번. 기억번.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다. 기억번 맞죠? 니은번. 이게 뭔 뜻이야? 2, 3, 5에,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3이라고 할 건데, 처음에 연습할 때 습관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뭐야? 요 NA를 얘기할 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은 집합이야, 집합. 아시겠죠? 집합이 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야? 이러한 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지. 우리 중괄호 2개로 씌워지면 원소날법으로 적어진 집합 맞죠? 요거의 개수 3개겠지, 3개. 그 2번째 거는 얼마야? 2개겠죠? NA 2, 3은?
원소 개수가 2개겠지? 그래서 3에서 2 빼면 1이겠죠. 미음은 틀렸지. 디귿번.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5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n 디귿번. n의 1이랑 n의 2비교하면 얘는 1이고 얘는 2여가지고 작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왜? 안에 있는 건 집합이라 했잖아. 이 집합의 원소개수 얼마야? 1이죠. 이 집합의 원소개수 얼마야? 1이죠. 그래서 같은 거죠. 디귿번은 틀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NA 얼마니? 리을번? NA 얼마야? 얼마? A가 1 미만인 자연수들의 모임이잖아요. 얼마야? 0이죠. 없잖아. 빵. 즉 공집합인 거지. A는. 자, 미음번. X들을 모은 건데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한대. 근데 X가 복소수래요. 아,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I랑 마이너스 I 요거 2개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그쵸? 그래서 NA는 2다 맞겠지. 미음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 되시겠죠? 자, 15번에 1번만 볼게요. 15번에 1번. 요거 보면 n에 괄호하고 중괄호에 요거 돼 있고 그 다음에 n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기준을 알려준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5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자, 요거 봐볼게. 이게 뭐야? 이게 집합이야. 이게 요게. 그리고 요게 집합이야. 자, 이제 밑에 거부터 해볼까? 밑에는 뭐니? 얘는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야? 빵이지, 빵. 근데 위에 거는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삶이 적어줄게. 이렇게 생긴 애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뿐인 거야. 저거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똑같이 생긴 기호로 여러분들한테 틀리게끔 획을 주는 거야. 이거 적어봅시다. 빠르게 적으세요. 빠르게. 진서야, 일어나자. 이거 필기하려면 어떡할래? 빨리 적어. 따라서 이거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1개인 거죠. 1개. 그치?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괜찮겠죠? 되시겠지? 자, 그 다음 잘 정리하시고 5페이지 되신 분들은 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 됐니? 자, 19번 봐볼게. 자,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뭘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약속을 하나 할 건데 한번 봐볼게. A라는 집합이 1, 2 이렇게 돼 있어. B라는 집합이 1, 2, 3,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죠. 얘의 원소가 다 들어있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일단 A가 B에 포함된다 해서 이런 기호를 쓰고요. 삼지창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A는 B의 집합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 해서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부분집합. 중요한 거는 이 기호는 반드시 언제만 쓰는 거다? 집합끼리만 쓰는 거예요. 집합끼리만. 절대로 여기에 A, B에 원소가 잘 위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수학에서 부분집합을 얘기하면서 하나를 약속을 하는데 우리 공집합 있지. 공집합.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는 그냥 모든 집합에 다 들어있다고 보자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 공집합은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집합이 나오든 간에. 이고, 자,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nd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니까 A도 B에 들어오고 B도 A에 들어간대. 이러면 뭘까? 이게 두 개의 관계가? 그렇지. 서로 그냥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 당연한 거겠죠. 서로 포함되는데 같겠지. 그 다음에 일단 마지막.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이고 and야 and 이고 A는 B가 아니에요. X로 하자. X로 할게요.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A는 아니래. 그러니까 A에 포함되는 애는 맞는데 그 전체는 아니란 얘기지. 이런 거를 부분집합은 맞는데 무슨 부분집합이라고 하느냐?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진짜 부분집합. 자기 자신 자체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겠죠? 이거 하나만 추가 좀 하자. A 당연한 건데 A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겠지? 그치?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일 건데 왜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들어가니까. 근데 부분집합이긴 한데 자기 자신은 아닌 거. 그러니까 진또배기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요놈의 여기 진부분집합이다. 일단 개념 정리, 용어 정리는 다 했어요. 용어 정리는 문제를 풀면 돼. 어렵지 않죠? 용어 자체는. 그치? 좀 직관적으로 들어온다. 자, 뭐 19번 한번 봐볼게. 19번은 1번. A는 3의 양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가는 놈이야. B는 9의 양의 배수 9, 18, 27 이렇게 돼. 누가 커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A가 B보다 크죠? 그러니까 1번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야겠지. A가 더 큰 놈이니까. 자, 그 다음 2번. A는 정수의 집합이고 B는 유리수의 집합이에요. 누가 더 커요? 정수랑 유리수 중에. 유리수가 크죠? 그래서 A가 역시 이제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네. 정수가 유리수에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20번. 20번에 1번 해볼게. 20번에 1번. 자, 다음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잘해야 돼, 이제.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어. 자, 요거의 부분집합은 일단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내 말에 잘 대답해봐. 공집합, 부분집합 맞니, 아니? 맞죠.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을 했지. 이것도 되고, 자, 요건 어때? 0 하나 들어간 집합 어때? 요거에 들어가지. 쏙 들어가죠. 요거 되고, 또 누구도 돼? 1짜리도 되네? 요것도 되네? 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 했죠. 0일도 들어가니까. 총 몇 개야? 4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괜찮지? 할 때 같이 잘 집중하면서 들어. 적기도 잘 적고. 자, 2번 7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2, 4, 6이네. 요거 한번 부분집합 다 써볼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자. 선생님 쓸 시간 줄 테니까 칠판 한 번만 봐봐. 자, 바로 써볼게. 한 큐에 공집합 되지, 2짜리 되지, 4짜리 되지, 6짜리 돼. 자, 원소 하나짜리는 다 했어. 2개짜리에 2, 4, 2, 6, 4, 6 2개짜리 다 했죠. 마지막 3개짜리 이렇게 쓰면 다 쓰겠지. 총 몇 개? 8개 되겠다. 요거 4개, 요거 8개.
자, 이것도 부분집합 써볼게. 자, 이거 구분 잘해야지. 이거. 자, 이거 공집합이니 아니니? 여기요. 야, 여기 들어봐요, 들어봐. 이거 공집합이야, 아니야? 헷갈리지? 그치? 얘는 얘들아, 이거 자체가 뭐야? 계속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자체가 집합기호야. 중괄호 2개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안에 들은 거는 무조건 뭐야? 집합이 아니라 원소야, 원소. 공집합기호는 집합이잖아. 공집합은 집합이지. 절대로 집합기호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얘네는 페이크야, 페이크. 그냥 아까처럼 뭐야? 이렇게 생긴 놈인 거야, 그냥. 맞죠? 공집합기호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각각 1, 2 같은 원소일 뿐이다 라는 얘기겠지. 뭔 얘기냐면 얘들아, 이 첫 번째 거는 원소라는 거 오케이거든? 이 두 번째 거에서 또 헷갈려. 얘는 또 중괄호가 들어있네? 그럼 얘는 집합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원소야. 그냥 숫자 2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1, 2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 큰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싹 다 원소다. 자, 그래서 요거 공집합 써볼게. 요거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일단 공집합, 부분집합일 수 있지. 공집합. 얘네랑 아예 다른 애야. 알겠니? 요거 이해돼? 요거 납득되니? 여기 납득되면 돼. 요거는 얘랑 다른 애다. 맞죠? 자, 공집합, 부분집합이고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요놈 쓴 거야, 요놈. 요놈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 또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이런 부분집합. 마지막 하나짜리는 다 했죠? 2개 다 갖고 있는 자기 자신 부분집합. 해서 얘도 4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저거 원소 개수가 이게 뭐지 이게?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집합 있어? 얘의 부분집합 개수 한번 세볼게.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 하나. 얘 몇 개야? 2개네, 2개? 맞지? 지금 이 집합 개수 보니까 다 약간 어떤 숫자들만 나와? 3 있니? 5 없지? 맞지? 짝수 느낌인 거야. 그치?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 요거 한번 세볼게. 야, 내가 이건 손가락으로 셀게. 공집합 1, 2, 3, 4 맞죠? 지금 5개 일단. 그리고 2개짜리 1, 2, 1, 3, 1, 4 2, 3, 2, 4 3, 4 6개지. 그 다음 3개짜리 1, 2, 3 1, 2, 4 2, 3, 4 3개지. 그 다음에 4개짜리 하나지. 맞니? 그거 몇 개니? 하나 더 셌죠? 공집합 안 셌지? 16개지, 16개. 맞죠? 16개가 나오네, 얘는? 어때? 아, 짝수인 줄 알았더니 약간 어떤 느낌인 거야? 2의 거듭제곱 느낌인 거지. 2의 거듭제곱. 근데 공식이 어떻게 될까? 1개일 때는 2의 1제곱이야. 2개일 때는 2의 제곱이에요. 3개가 원소일 때는 2의 세제곱이 나왔어. 2개일 때는 2의 제곱이야. 4개일 때는 2의 4제곱이야. 아, 규칙이 어떻게 돼? 원소의 개수가 NA가 N이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적어볼게. 세경 오늘은 딱 9시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이제 숙제 좀 주려면 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널널하게 하자. 토요일까지 알아서 좀 뭐 공부하시고 밀린 숙제 좀 챙기고 그렇게 하자. 마음 같아서 그냥 더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잖아? 자, 그러니까 내 말은 뭐야? 조금만 집중해줘. 조금만. 알겠지?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알려줄 테니까.
준비됐니? 우리 들을 준비됐어? 아이들아? 자, 부분집합 개수가, 원소 개수가 n개인 집합은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제곱이래.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바로 문제를 풀어. 그렇게 수업을 해. 그러면 불만이 좀 있어야 돼. 불만이. 어떤 불만? 선생아, 왜 그러는데? 가 궁금하지 않니? 아닌가? 아니 이거 그냥 2의 n제곱으로 야 너네 이렇게 써. 그거는 기계적인 공부죠. 그치? 그거는 방향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럼 왜 2의 n제곱인지를 알아야 돼, 원리를. 그거로부터 선생님이 시험 문제까지 쭉 연결시켜주는 걸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쭉 연결을 시켜줄 거니까. 자, 어떤 집합 A가 있어요. 거기에 원소가 n개가 있대.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총 n개의 원소가 있어요. n개의 원소가. 자, 여기서 이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X라는 부분집합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요 n개를 쌤이 n명이라고 볼게. n명. 자, 얘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퀘스천을 해요. 얘들아, 1번부터 n번까지가 있어. 1번한테 딱 물어. 얘들아, 들어라. 깨라. 야, 뒤에 둘이. 홍요셉이 이진서.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거 한다고 했잖아. 집중해야지. n명한테 1번부터 n번까지 차례대로 다 질문을 할 거야. 야, 너네 X에 들어갈래 말래? 라고 질문을 할 거야. 선택지가 몇 개니? 이거 지금 선택지가 몇 개야? 선택지가 2개죠. OX로 2개인 거야, 2개. 맞겠지? 1번한테도 2가지 선택지를 줘. 걔가 답하겠지. 나 들어갈게요. 1번 들어갔어. 2번한테 물어봤어. 나 안 들어갈게요. 2번 빠지겠지. 3번 물어봤어. 나 안 들어갈게요. 4번 물어봤더니 들어간대. 땡땡땡 계속 할 거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계속 2가지 선택지씩 질문을 하는데 총 몇 번 묻는 거야? 몇 번 물어? n번 묻는 거지. 그러면 이 내가 딱 답안지를 설문지를 걷었을 때 나한테 오는 그 답안지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개냐? 2개씩 총 n번 묻기 때문에 답안지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개가 되겠어요? 2의 n제곱개가 되겠죠? 2의 n제곱개. 맞겠지? 그 딱 설문을 딱 마친 결과가 부분집합인 거야. 그냥 잘 생각해봐. 맞니? 1번부터 n명 1번째부터 n번째까지 n명이 있는데 물어봐.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물어봐.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그러면 들어간 애들이 그냥 부분집합 되는 거야. 이해되셔요? 이 원리가? 저걸 한번 해볼게. 야, 1, 2, 3으로 한번 해볼게. 1, 2, 3으로. 그럼 1짜리 부분집합은 뭐냐? 1 들어간대. 2, 3 안 들어간대. 1짜리 부분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2짜리 부분집합은 2 들어간대. 1번, 3번은 안 들어간다고 대답한 거야. 3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번 들어간대. 2번 들어간대. 3번 안 들어간대. 그럼 1, 2짜리 부분집합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셔요? 원리가? 70%? 80%? 되니? 조금만 겉핥기만 되면 돼. 일단 괜찮지? 나쁘지 않지? 자, 일단 그래서 왜 이게 n제곱개인지는 납득이 됐어. 일단 됐고, 자, 선생님 예시를 둘게. A가 역시 n개래. n개인데 이렇게 하자. A가 A, B, C, D, E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 부분집합 X라고 해볼게요. X에 대해서 B는 X에 들어가는 집합을 만들고 싶대요. B는 꼭 넣어달래. B는. 그러면 얘는 답이 2의
4제곱이 돼. 왜 그러냐? 5 빼기 1이거든요? 5 빼기 1. 잘 생각해볼게. 나는 퀘스천을 한다 했어. A, B, C, D한테 다 물어볼 거야. 자, A 2번 묻죠? B 물어봐. B는 물어볼 필요가 없지. 얘는 이미 들어간 데잖아. 이미 들어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C 물어봐야죠? D 물어봐야 되지? E 물어봐야 되지. 그러니까 총 5번 중에 나는 얘는 안 물어봐도 되니까 5번 중에 한 번 빼고만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5 빼기 1인 거야. 또 해볼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A, B, C, D, E가 있는데 부분집합 X에 역시. 근데 X의 조건이 A 들어가고 B 들어가야 된대. 자, 이거 몇 개 할까? 그렇지. 2에 5 빼기 몇 개? 2개. 2번은 물어볼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볼게. A, X 똑같은 상황이야. 자, 근데 A 들어가, B 들어가. 근데 2는 들어가면 안 된대. 이건 몇 개일까? 2에 역시 5에서 3번은 빼주는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괜찮지? 원리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참고서나 그런 데서는 어떻게 막 꼭 공식 박스를 어떻게 해주냐? NA가 N이고 X에 들어가는 원소가 N개고 X에 안 들어가는 원소가 L개라고 했을 때 2에 N 빼기 M 빼기 L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풀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원리만 알면 그냥 딱딱딱딱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까지 했고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 하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일단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우리 아까 진부분집합이 뭐라고 했냐면 부분집합이긴 한데 뭐는 아닌 거? 자기 자신은 아닌 거. 그래서 진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의 n제곱개에서 하나 빼면 되겠지. 하나. 되겠죠?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 49번 보세요. 49번. 자, 49번 보면 집합 A는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x 빼기 2, x 빼기 6이니까 2하고 6 들어있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집합 B는 18의 양의약수 집합이래. 1, 2, 3, 6, 9, 1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 있는 놈이야. 일단 A가 B의 부분집합이네요. 들어가는 놈인데 X라는 집합이 A는 포함하고 B에는 들어가는 그런 놈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야.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볼게. 독해를 해볼게요. 이 X는 일단 B의 부분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인데 뭐여야 된대? A의 원소는 포함하는 거죠. 맞겠지? 해서 X의 개수는 2에 B의 원소가 몇 개니? 6개죠? 6개 질문 중에 몇 번은 안 물어보면 돼? 2번만 안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괜찮겠죠?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숙제는 사실 뭐 다 했네. 사실. 이거 다 해오자. 다 풀어볼만 하거든요. 이 첫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운 걸로 조금 이제 고민해가면서 풀면 풀만 할 거야. 그래서 요거 다 해봅시다. 요거.
고생했어. 오늘 클리닉 시간에 요거 지금 유형별로 한 문제씩 빨리 풀어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워크북까지는 조금 오반가? 할만한 것 같아. 워크북 쌤이 거기까지만 낼게. 482번까지만 9페이지까지 워크북 9페이지까지 거기까지만 숙제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